네, 안녕하세요. 서강대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김하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서강대 경영학과를 지원하면서 우선 뽑는 인원도 적고 아무래도 정말 어려운 학교였기 때문에 저도 붙을 거란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정말 뜻밖의 결과를 얻게 돼서 저도 많이 기뻤고 주변에서도 정말 많이 축하해 주셔서 정말 뜻깊은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서울교대 독학사칼리지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학위 취득과 편입 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저도 우선은 학점은행제를 고민도 해봤었고 편입학원을 다니는 것도 고민을 해봤었지만 두 과정을 이렇게 이동하면서 진행하기가 상당히 번거로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서울교대 독학사칼리지에서는 학사 취득과 편입 영어 준비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이 매력을 느껴서 결국 선택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편입 영어 하면 생각나는 게 다 어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어휘 공부량이 절대적으로 많아야 이제 다른 분야에서도 실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어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휘 같은 경우는 저는 하루에 최소한 200개에서 300개씩은 외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공부 시간을 따로 빼서 단어를 외운다기보다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수업 중간 시간에 비는 자투리 시간 등을 활용해서 최대한 어휘를 반복적으로 많이 외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편입 영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논문이나 그 연도에 이제 화제가 되는 어떤 신문 기사 등에서 스크랩을 해와서 이제 지문으로 활용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기본 배경 지식이 조금 넓을수록 도움이 되는 것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해외 언론사들의 여러 기사들을 최대한 많이 읽어보려고 노력을 했었고 실제로 어떤 문장 구조가 실제 상황들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지를 최대한 보고자 했고 독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는 파트이다 보니까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논리가 사실 제일 생소한 분야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수능을 보거나 그럴 때 어휘나 독해, 문법 등은 한 번씩 공부해본 경험이 있겠지만 논리 같은 경우는 사실 수능이나 어떤 다른 영어 시험에서 접해볼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우선은 절대적인 어휘량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어휘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휘가 되면 결국 논리도 어휘를 기반으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어휘의 암기량을 늘리는 것을 1순위로 생각을 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어휘만 외우는 것이 정답은 아니고 그 논리 문제 내에서 늘 답에 대한 힌트가 있기 때문에 그 힌트를 잡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혼자 문제집을 풀면서 유형에 최대한 익숙해져 보려 했고 최대한 많이 나오는 어떤 유형들을 파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는 제가 마지막까지 제일 힘들어했던 부분인데요. 저가 그 문법 공식 같은 거를 실제 문제에 적용하는 과정이 정말 약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대한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부분이 이제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것이었는데요. 하루에 한 200문제 정도를 풀면서 채점을 하고 내가 어느 분야에서 틀렸구나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그 관련된 개념을 그날 확실하게 외웠던 것이 오답률을 줄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시험 보러 갈 때는 보통 겨울이다 보니까 정말 시험장이 추운 학교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옷을 따뜻하게 입고 가되 시험을 보다가 이제 좋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따뜻하게는 입지 말고 그렇다고 춥지는 않게끔 좀 단단히 챙겨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시험 5분 정도 남았을 때 단어 문제집이나 공부할 것들은 다 집어넣어야 하지만 사탕이나 가벼운 민트 같은 거는 이제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물이나 민트 같이 좀 자신이 어느 정도 템포를 조절할 수 있게끔 할 만한 어떤 그런 간식거리들을 조금 챙겨서
가져가시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좀 도움이 됐었기 때문에 네, 이것도 팁으로 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학사 칼리지의 장점은 우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영역을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우선은 재학생들 간의 어떤 단단한 유대관계를 또 장점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다른 편입영어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보러 갔거나 그랬을 때는 상당히 개인주의적인 어떤 뭐 옆에 앉아 있는 저 사람이 내 경쟁자다라는 심리가 강했다면 독학사 칼리지에서는 그래도 같이 힘내서 해보자라는 느낌을 저는 정말 많이 받았고 실제로 독학사 칼리지에 다니는 다른 학생들과 스터디를 구성해서 같이 시너지를 내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독학사 칼리지가 정말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제가 지원한 학교들은 성균관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가 자소서를 요구했었었는데요. 우선 자기소개서는 아무래도 자기를 소개하는 글인만큼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독학사 칼리지의 학생들은 아무래도 일반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 비해서 자소서에서 이제 공개할 만한 스펙이 좀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독학사 칼리지 내에서 자신이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성적이나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잘 이제 그 대학의 어떤 가치관과 풀어서 설명을 하면 아무래도 좋은 글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과정에 대해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부담감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4단계 국가고시를 보는 시점과 편입 시험이 다가오는 기간이 겹치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4단계 국가시험은 아무래도 60점만 넘으면 통과이기도 할 뿐더러 2, 3단계를 독학사 칼리지에서 성실하게 공부했다면 그렇게 크게 부담될 만한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4과정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준비 기간을 오래 두지 않았고 한 2주에서 3주 정도만 준비를 하고도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2, 3단계 때 충분한 베이스가 마련이 돼 있다면 4단계는 그렇게 준비를 안 하셔도 되지만 아무래도 주관식이 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어떤 전반적인 내용들을 확실하게 암기해 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공인영어가 우선 토익을 준비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편입영어만 준비를 하더라도 충분히 고득점을 노릴 수 있는 시험일 뿐더러 이제 공인영어 성적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학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공인영어 성적을 굳이 편입영어를 이제 준비하는 기간에 따로 시간을 허비해서 준비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늘어나는 것은 충분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편입영어를 준비하면서 시험만 우선 한번 보시는 것 같은 경우는 추천을 드리겠지만 말씀드렸듯이 따로 시간을 허비하면서 이제 공인영어를 준비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우선은 독학사가 제가 다니고 있을 때는 이제 대면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이제 통학을 했던 경우였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제 지하철 타고 학교 가면서 단어를 외웠고 수업은 최대한 이제 빼놓지 않고 성실히 들었던 것 같고 저녁 시간에는 이제 자습실에서 혼자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스터디원들과 같이 어떤 뭐 문법이라거나 아니면 시험 직전에는 기출 문제를 같이 풀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고 주말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의 순 공부 시간을 목표로 해서 최대한 10시간에 가까이 이제 공부하도록 이제 노력을 했던 것 같고 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휴식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편입영어 시험을 예를 들어서 한 세트로 푼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흐름이 깨진다 보면은 이제 글이 안 읽히거나 아니면 글을 제대로 읽었는데도 논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그날 하루는 공부량을 좀 줄이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이제 그 공부 스케줄이나 공부 루틴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이제 조금 하루를 그렇게 좀 쉬면서 보내고 이제 그 다음 날의 공부량을 조금 더 늘려서 내가 어제 겪었던 일을 이제 오늘 또 겪게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마음가짐을 갖고 진행을 하다 보면은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제가 편입하기 전에는 상당히 자신감이 좀 떨어졌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나서 미국을 갔다 온 다음에 도카스 칼리지에 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한국에서 이뤄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도카스 칼리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 공부를 통한 노력이 이제 서강대 경영학과 합격이라는 그런 좋은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어떤 일을 하든지도 이제 주변에서 믿어주는 경우가 제일 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생겼다는 것도 달라진 점이라고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과 똑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영상으로서 말을 남기고 있지만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현재 가지고 계신 자리에서 충분히 노력을 하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이뤄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편입은 우선 뽑는 인원이 정말 적은 것이 이 불안감을 또 증가시키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 명을 뽑든 두 명을 뽑든 그 안에 자신이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마음가짐, 한 명을 뽑더라도 그 한 명이 나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시고 계속 정진하시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